당신은 감정을 느끼고 싶고 불행을 표현해도 집에서는 큰 반역으로 여겨집니다. 아이로서 당신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죠. 당신은 나에게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고요. 감정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갑자기 집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께 말하지만 어머니는 무시하고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면 어머니께 가서 왜인지 물어보세요. 엄마는 말을 전혀 안 하시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녀가 왜 불행한지 추측하길 원하나요? 이건 어린애 장난이에요. 이건 부모가 잘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부모님이 미성숙하다면 당신의 자아 개념은 건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당신이 충분히 훌륭하지 않고 옳지 않다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 상호작용은 우리의 자아 개념을 형성하며 당신이 자랄 때 당신은 존엄성을 지닌 어른이며 당신이 가짜가 아니라고 믿어야 합니다. 사기꾼 증후군에 대해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이미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내면에서는 나는 운 좋게 사기꾼이야. 다른 사람들이 내 수준이 낮다는 걸 발견하지 못해서 교수라는 직함을 받았을 뿐이야. 라는 느낌을 자주 가질 수 있습니다. 아, 당신은 당신이 누릴 만한 사회적 지위를 얻었고 존경도 받았고 그것을 가장한다는 느낌 없이 차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장감은 어린 시절에 겪은 장기간의 폭행과 굴욕에서 비롯됩니다. 아,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확립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지만 당신은 지금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고 있고 당신의 가치관은 무엇이고 당신의 인생 철학은 무엇이고 당신의 성격은 무엇이고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당신이 누구인지의 다양한 요소를 구성하고 그런 다음 이것은 드라마 삼각형에서 튀어나옵니다. 드라마 삼각형은 너무 중요해서 앞으로 별도의 책을 통해 드라마 삼각형이 무엇인지 설명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이야기 구조를 구성해야 하니까요. 기본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가장 원초적인 비극과 희극은 모두 갈등의 드라마 삼각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가해자, 하나는 피해자, 그리고 하나는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직장에서 패거리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에서 패거리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과 가정에서 패거리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자연스럽지 않게 이 세 가지 역할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힘을 합쳐 그에 맞서야 한다고 느끼게 되죠. 어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영웅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불쌍한 역할을 맡고 어떤 사람은 그 나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은 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가족의 관계를 이 세 가지 사람으로 단순하게 정의한다면 그런 갈등은 영원히 조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연극을 하고 있고 모두가 그 대본에 따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종 갈등에 대해 다룬 영화가 있는데 충돌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한때 아카데미상을 받았고 여러분이 그 영화를 보면 많은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뒤집힐 거예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사람들을 구하고 영웅이 되니 이 사람은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는 실수를 했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 삼각형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고정된 인물로 대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고정관념적이고 경직된 태도로 우리의 삶을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군가를 특별히 얕보거나 미워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떤 역할에 두는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나는 그를 공격자로 대하고 나를 피해자로 대하고 있는 걸까? 저는 지금 절실하게 저를 도울 구세주를 찾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건 그저 제 자신을 속이고 더 건강한 자아 개념을 갖는 것일 뿐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 자신이 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노력할 의지가 있어. 봐, 만약 네가 어떤 것이 부족하다면 그건 안 되는 거야. 나는 나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해. 그래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돼. 이건 고정된 성격이야. 너는 성장하지 않았어. 맞지? 그래서 나는 계속 노력해야 해.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이 좋다고 느끼지 않아. 너는 오랫동안 자신을 비판해왔지. 맞지? 그래서 너는 자신이 좋다고 느끼지만 너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 왜 너는 자신이 좋다고 느끼는 걸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더 건강한 자아 개념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에요.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이 괜찮다고 느끼며 노력할 의지가 있어야 해. 이 책을 읽고 나서 부모님과 싸우지 마세요. 왜 이렇게 불행한 거야? 이 모든 게 내 대한 이야기야 라고 말하면서 부모님과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건 당신 인생에서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에요.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없어요. 그건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고 당신의 부모님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그의 인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바로 이거예요. 당신을 키워준 그 사람은 최소한 당신이 건강하게 오늘날까지 살아오게 해줬어요. 이걸 해내는 것은 그에게도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었죠. 왜냐하면 그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린 시절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왜 그와 감정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은 오히려 당신을 더 미성숙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성숙해지려면 당신 자신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해. 맞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의지가 있어야 해. 이걸 과거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라고 해요. 우리는 함께 발전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 나가는 거죠.